네, 안녕하세요. 의료계에 부는 언택트 바람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강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의료 산업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실제로 이런 의료 산업의 변화를 발맞춰 갈 수 있는 어떠한 최신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지 저희의 강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를 주로 둘러싸고 있는 이제 회사, 그다음에 우리가 키우는 자녀,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집이나 가정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를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질병이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다 보니 재택이나 원격 근무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에 속한 기업들은 이제 많은 고객들이 비대면을 선호를 하면서 비대면형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이라는 기업을 본다면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로 이동을 하면서 오프라인 채널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제 온라인 채널을 주 채널로 잡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 판매 이러한 부분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자녀를 본다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러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을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외출을 통한 이제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고, 그래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홈코노미라는 어떤 신조어가 나왔고, 이런 홈코노미와 관련된 홈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배달, 홈케어 업종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점점 더 이제 가심비나 아니면 가성비를 중요하는 소비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다면 정말 회사 그리고 자녀,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 환경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우리 삶의 변화들을 보면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대면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택이나 원격 근무, 그다음에 기업들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의 어떤 관심이나 집중도가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에게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재택이나 원격 근무 솔루션 모두가 디지털 기반의 기술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에서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홈코노미가 부상이 됐고요. 이런 홈코노미 특징이 이제 배달을 집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한 뭔가 구매 경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저희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우리의 삶을 요약을 해 보면 비대면 성향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비대면 선호 현상은 사실 의료 산업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의료 산업에서는 이런 비대면, 즉 언택트라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속한 한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리서칭을 해본 국가는 이제 미국, 인도, 일본, 중국 이렇게 네 가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실제로 미국은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실제로 허용을 하고 이제 5억 달러라는 거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어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준비하는 국가가 미국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원격 의료를 허용하지 않다가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전화나 왓츠앱, 스카이프 등으로 이제 처방전을 받는 일을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의료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처방전 발급이나 진료 차트, 그다음에 막 결제는 뭐 현금으로 하거나 이제 진료 차트 같은 경우에 종이 문서로 발급이 되는 등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비상사태를 이제 발효를 하면서 이제 초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를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이제 가장 처음 발병을 했던 중국의 경우도 이제 핑안 굿닥터라고 해서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11억 명이 가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 서비스도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핑안 보험사라는 이제 기업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어떠한 치료법이 드는지 이런 간단한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법뿐만 아니라 이제 제휴가 된 병원들에 대한 예약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외에 뭐 미국, 인도, 일본, 중국 같은 국가들은 벌써 이러한 언택트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법적으로 이제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치만 이제 지난 올해 2월 말부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이제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와 화상을 통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현재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시장이나 서비스를 점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벤처부랑 강원도가 이제 내년도 7월까지 이제 강원도 오지에 있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료기기를 배부를 하고 그 의료기기를 통해서 뭐 혈압이나 당뇨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의사에게 보내면 의사가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이제 원격 의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의료계의 언택트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많은 대형 병원들도 이제 간단한 이제 의료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 예약, 뭐 진료 상담 같은 것들은 이제 병원 전용 앱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혹은 전화를 병원에 걸지 않아도 웬만한 서비스들을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언택트 시대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또는 언택트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어떻게 있는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술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챗봇, 두 번째는 스피치 레코그니션, 세 번째는 AI 컨택 센터, 네 번째는 OCR, 마지막에는 저희가 올해 3분기 정도에 출시될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서비스를 좀 중심으로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들이고 그다음에 의료 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즈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봇은 이미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챗봇은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리턴을 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이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챗봇에게 질의를 했을 때 적절한 응답이 리턴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 챗봇에 학습을 시켜주시면 여러분들만의 챗봇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챗봇 서비스를 혹시 병원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유즈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간단한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형 병원들이 이미 구현을 해놓긴 했는데 이제 병원 예약이나 수납, 그다음에 접수, 건강 상담 등을 이제 병원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 챗봇 서비스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일정에 예약이 가능한지 텍스트 형태로 질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 챗봇 엔진이 병원에 있는 백엔드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예약을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예약을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건강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이 리턴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학습시키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헬스케어 관련된 요즘 스타트업이나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 사후 관리와 같은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를 저희 챗봇을 통해서도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신질환 상담에 대해서 실제로 챗봇 형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희 나라도 이제 이런 심리 상담을 챗봇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미 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듯 이제 저희 건강과 관련된 어떤 상담, 특히나 정신건강 같은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는 거를 꺼려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이 된다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챗봇은 어떻게 생겼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챗봇으로 어떻게 챗봇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저희 포털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ncloud.com 저희 포털에 오시면 우측 하단에 ncloud 봇이라는 저희 챗봇 서비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요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가입이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고객 사례들을 챗봇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Q 형태로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추천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화형 질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입력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리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저희 서비스는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입니다.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을 해서 그 인식한 인텐트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음성 인식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저희 서비스이고요. 현재 저희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한국어 외에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DK와 API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능이나 학습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저희가 네이버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은 성능의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에 전송된 목소리나 기타 어떤 기능들은
그 안에 담긴 개인정보들은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로버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앞서 설명드렸던 챗봇과 연계가 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챗봇은 이제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했다면 클로버 스피치 레코그니션과 결합을 한다면 텍스트 입력 없이 음성 인식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궁금한 점을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클로버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노년층을 타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타이핑을 하는 것이 어려우신 노년층 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음성을 통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들을 말씀해 주시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그 인텐트를 인식을 해서 적절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클로버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저희 AI 컨택 센터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AI 컨택 센터는 앞서 살펴본 챗봇이랑 클로버 스피치 레코그니션 뿐만 아니라 저희 클로버 보이스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를 뭐 음성으로 변환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들, 저희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클로바의 뛰어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그 다음에 챗봇, 텍스트 분석 기술을 한 곳으로 엮은 게 바로 클로바 AI 컨택 센터입니다. 그럼 클로바 AI 컨택 센터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지금 클로바 AI 컨택 센터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전화나 아니면 모바일 앱에 있는 어떤 음성 인식 기능을 실현을 하면요. 그 인식된 저희 강력한 음성 인식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의 어떤 인텐트를 분석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리턴을 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 이미 학습되지 않은 질문이다 라고 하면은 답변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제 휴먼 에이전트, 저희 이미 있으신 고객센터로 연결이 돼서 해결이 되실 수 있도록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AI 컨택 센터는 실제로 지금 성남시에서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능동감시 대상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들에게 AI 컨택 센터가 하루에 2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고 그 사용자가 말한 발열 여부나 뭐 체온, 기타 증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이제 성남시 관리 담당자에게 리포트 형태로 제공을 하는 실제로 클로바 케어콜이 현재 구현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 산업에서는 이제 AI 컨택 센터를 환자나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 환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건강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OCR 기술입니다. OCR 기술은 뭐냐면 문선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OCR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있고요. 그 기술력을 실제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OCR 기술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뭐 영수증이나 그 다음에 고지서 등과 같이 어떤 문서에 있는 실제로 텍스트들을 인식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영수증, 뭐 지로 고지서 내에 내가 지정한 영역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확하게 텍스트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OCR 기술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처방전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산업에서는 이 처방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받은 처방전을 이제 OCR이 구현이 되어 있는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인식을 하면 내가 처방받은 의약품 정보도 손쉽게 기록을 할 수 있고요. 기존의 그 투약 현황도
아카이브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약 현황을 아카이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어떠한 질병을 주로 많이 겪는지, 그 이전에 어떠한 투약을 받아서 어땠을 때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의료비 영수증. 저희 보험 처리 다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험 처리할 때 이제 의료비 영수증, 뭐 진료 상세 내역서 등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들을 실제로 수기로 처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기로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객들에게 보험금이 실제로 반환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어떤 수기 작업의 문서들을 OC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텍스트를 인식을 할 수 있다면 기존에 보험 처리하던 기간이나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OCR 기술은 의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질병 치료, 예방, 아니면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저희 언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은 바로 클로버 페이스 사인입니다. 네, 클로버 페이스 사인은 개개인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클로버 페이스 사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증이나 뭔가 시험을 볼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시험을 등록한 사람임을 인증한다거나, 아니면 세미나나 뭐 저희가 다른 국가에 입국을 할 때 체크인 레지스트레이션을 내 본인 인증임을 얼굴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내가 어떤 세미나에 참여를 한다거나 결제, 그 다음에 얼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앱들을 개발할 때도 이러한 페이스, 얼굴 인식 기능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 산업에서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이 두 가지 분야일 것 같아요. 인증과 그 다음에 어텐디 엔트런스 두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래 진료를 가면 아마 주민등록번호나 예약증을 통해서 내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아무래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병원 내에 키오스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키오스크 내에 페이스 사인의 기술을 통해서 얼굴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된다면 이러한 어떤 대면적인 부분, 진료 예약이나 뭐 수납,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왔음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응급 환자 중에 이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 이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의료 기록을 굉장히 빠르게 확인하고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병동 중에 보면 환자나 일부 의료진만 출입이 가능한 병동들이 있는데요. 그런 병동 지금 출입은 카드나 아니면 지문 인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접촉이 없이 인증이 가능한 페이스 사인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술실이나 수혈, 항암 치료제 투여 시에도 그 환자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데 그런 명확한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써야 되느냐? 위에 설명드린 AI 서비스들은 타사에서도 제공하고 있지만 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쓰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챗봇, 스피치 레코그니션, AI 컨택 센터, OCR, 페이스 사인 모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모두 네이버의 대용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많은 비용 절감과 그 다음에 빠른 기술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AI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신다면 AI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필요하실 거고요. 실제로 AI 개발이 가능한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치만 저희 거를 API 형태나 아니면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이러한 인프라나 인력에 대한 투자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AI 서비스는 사실 한 가지 서비스만을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아까 AI 컨택 센터 같이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결합이 돼야지만 정말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 가지 AI 서비스만 사실 직접 구현하기도 힘드신데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각각의 AI 서비스가 서로 연동되도록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신다면 이러한 AI 기술을 굉장히 쫓아가기 이제 어려우시고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업데이트나 변화하는 최신 기술들을 반영하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서비스들을 쓰시면 이러한 어떤 비효율적이나 아니면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